가치를 정하기 위해서 기술 경영이라는 그 영역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기술 경영에서 여러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지만 그 중에서 하나의 또 중요한 요소라고 꼽을 수 있는 게 이제 기술 예측이라는 부분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기술 예측을 하기 위해서 이제 전문가 의견 조사라든가 혹은 시나리오 기법 같은 그 주관적인 요소가 다분한 방법들을 많이 활용을 하였었는데 이로 인해서 객관적이지 못하다는 문제점이 항상 제기가 되었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현재 이제 정량적인 방법을 기반으로 하는 이제 기술 예측 방법론들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정량적으로 이제 기술 예측 방법을 설계를 하다 보니까 다분히 기술적인 요소만을 고려를 하는 문제점이 발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제 기술적 요소만 반영을 하는 기법들은 결과적으로 오히려 예측력을 약화시키는 문제점이 이제 야기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제 예측력을 다시 높이기 위해서 어떠한 방법이 있을 수 있을까 이제 고민을 하였었는데 원래대로 돌아가서 원래 기술 예측 방법들을 돌이켜 보면 물론 그 전문가 의견 조사나 시나리오 기법 같은 것들이 주관적이긴 하였었으나 사회적인 요소를 고려하였기 때문에 그 이전의 방법들이 유지가 되었었다고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실제로 이러한 이제 기술 예측을 하는 데 있어서 사회적인 요소와 기술적인 요소가 어떤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고, 그래서 향후에는 기술 예측에 이 사회 트렌드를 반영함으로써 이제 국가나 기업 그리고 개인의 R&D 활용에 이제 활용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습니다. 자,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연구 목적 그리고 주제 소개, 연구 방법 소개, 상관 분석 결과, 결론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구의 배경입니다. 산업은 이제 증기기관이 등장했던 1차 산업혁명을 시작으로 현재 ICT와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으로 발전을 하였습니다. 4차 산업혁명은 이제 ICT와 이제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서 기존의 3차 산업혁명과 다르다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한편에서는 이제 정보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3차 산업혁명의 연장이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3차 산업혁명부터는 이제 우리가 1차와 2차와는 다르게 정보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사회로 이제 변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정보화 사회에 진입하면서부터 이제 여러 가지 비판들이 이제 제기가 되었었는데요. 정보화 사회에서 이제 정보화 사회가 이제 거미줄 같이 복잡한 사회가 되었는데 이로 인해서 이제 돌발적인 변수가 여러 가지가 이제 등장을 하였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사회 변동의 핵심이 정보 기술이라는 주장은 여전히 지배적이었는데요. 이에 따라서 문화나 정치나 경제들에 대한 어떤 요소에 대한 고민은 부족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점은 정보사회에서 이제 정보의 단순히 양적인 측면만 증가를 했을 뿐 오히려 질적인 측면에서는 성장에 기여하지 못해서 이러한 고려들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이 제기가 되었었습니다. 실제로 여러 가지 선행 문헌들을 살펴보면 이러한 관점이 계속해서 반영이 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제가 대표적으로 3건의 선행 문헌들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첸 2010년에 발표한 논문을 보면 기본적으로 특허 명세서에 포함되어 있는 인용이라든가 IPC 코드 같은 정량적인 그 특허 정보를 이용을 해서 그것을 이제 특허의 질이라고 평가를 하고 시장 가치에 대한 관계를 연구한 논문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최근에 들어서 2016년에 전에 발표한 논문을 보면 여전히 기업 경영 전략을 비교하기 위해서 이제 특허 데이터와 데이터 마이닝 기법을 통해서 분석을 수행한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국내 김희철 씨가 발표한 논문을 보면 이제 특정 기술 부분에 대해서 이제 부상 기술이라는 영역을 도출하기 위해서 특허를 활용하였는데 이뿐만 아니라 논문이나 웹 트렌드 분석도 같이 실시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대표적인 이 3건의 선행 문헌을 보면 결과적으로 기술의 변화를 예측하는 데 있어서 이 특허라는
기술적인 요소만 고려했을 뿐 사회적인 요소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공통점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사실 인지를 못하고 있을 뿐 이제 사회와 이제 기술 사이의 밀접한 관계는 우리 일상 속에 이미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자, 대표적인 사례를 하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측에 보면 이제 스티브 잡스가 2007년에 이제 스마트폰이라는 이제 아이폰을 이제 발표한 사례를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근데 2007년에 발표한 이 아이폰은 기술 혁신이라는 등 여러 가지 칭찬을 받았지만 사실은 1993년에 발표했던 애플의 뉴턴 메시지 패드가 뉴턴 메시지 패드라고 하는 PDA가 그 원조라고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93년에 이 발표가 된 뉴턴 메시지 패드 같은 경우는 이제 8년 뒤에 2001년쯤에 이제 시장에서 퇴출이 되었는데 이것을 기반으로 사실 스티브 잡스는 아이폰을 개발을 하게 됩니다. PDA의 경우에서는 이제 당시에 이제 무선 통신 인프라가 부족을 하고 또한 이제 배터리 용량 같은 이 한계점으로 인해서 당시에 혁신적인 기술임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충분한 환영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8년 만에 이제 시장에서 퇴출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2007년에 들어서 이제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을 발표를 할 때 당시에는 이제 충분한 인프라가 조성이 되었고 또한 기존에 제시되었던 어떤 배터리의 문제점이라든가 어플리케이션의 한계 이런 것들이 극복되다 보니까 이 당시에 발표를 할 때 기술 혁신이라는 말과 동시에 많은 호평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볼 때 이 두 가지의 같은 제품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는 환영을 받고 하나는 환영을 받지 못했다는 것을 보면 기술이 단순히 기술의 발전이 사회의 변화를 이끄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관심이 기술의 변화를 이끈다고도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는 이제 노키아와 샤오미를 들 수가 있습니다. 노키아 같은 경우는 이제 스마트폰의 등장으로 인해서 시장이 사회가 관심이 스마트폰으로 옮겨졌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기존의 피처폰을 고수하다 보니 시장에서 결국 쇠퇴하는 상황을 맞이를 했는데요. 이에 반해서 샤오미 같은 경우는 이러한 시장에서의 관심, 사회에서의 관심을 충분히 인식을 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제품을 출시한 결과 현재 전 세계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듯 기술과 사회는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우리가 미뤄주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사회와 기술의 관계에 대한 정량적인 연구는 사실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본 연구에서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술을 대상으로 해서 기술과 사회의 실제 관계가 좀 있는지를 실증 분석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 방법 소개입니다. 인공지능에 대해서 먼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은 1950년대 이제 튜링 테스트를 위해서 사실 제안된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당시에 이제 부족한 이제 컴퓨팅 성능과 그리고 부족한 데이터 등으로 인해서 한동안 인공지능의 개발이 정체가 되었었습니다. 최근에 들어서 이제 통신 기술의 발달과 저장 매체의 가격 하락 그리고 높아진 컴퓨팅 성능으로 인해서 다시 이제 각광을 받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인공지능에 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졌고 최근에는 딥러닝과 같은 고도화된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등장을 하였습니다. 또한 이제 고도화된 인공지능 기술은 분야를 막론하고 많은 분야에 응용이 되고 있습니다. 2016년에 클라우드 슈갑 세계 경제 포럼 회장은 이제 독일의 인더스트리 4.0에 기반한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강조를 하였었습니다. 전 세계는 이제 이 시점부터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술 선점을 위한 연구를 이제 매진하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사실 인공지능 기술은 이미 우리 생활의 많은 영역에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보면 시리나 얼마 전에 이세돌과 바둑을 두었던 알파고 그리고 왓슨이 있고요. 아직 상용화되지는 않았지만 자율주행차 등이 그 예입니다.
이렇듯 인공지능 기술은 과학계와 사회에서 모두 관심을 갖고 있는 몇 안 되는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저는 과학계와 사회에서 모두 관심을 갖고 있는 인공지능 기술을 대상으로 앞서 말씀드린 실전 분석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연구 방법 소개입니다. 본 연구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데이터를 수집을 하는데 이때 이제 기술 데이터와 사회 트렌드 데이터 각각을 수집을 하였습니다. 이때 기술 데이터는 특허 데이터를 활용을 하였고요. 사회 데이터는 구글 트렌드 데이터를 활용하였습니다. 이 두 데이터를 매칭하여서 상관관계 분석을 하였고 최종적으로 결론을 도출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데이터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관관계 분석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관관계 분석은 이제 두 확률 변수 사이에 얼마만큼 관계가 있는지를 -1에서 +1 사이의 값으로 나타낸 것을 말합니다. +1에 가까울수록 이제 강한 양의 상관관계라고 해서 같은 이제 한쪽이 증가하면 반대쪽도 증가한다고 생각할 수가 있고요. -1에 가까울수록 강한 음의 상관관계라고 하며 한 변수가 증가할 때 한 변수는 반대로 감소하는 관계를 갖게 됩니다. 또한 0의 경우에서는 이제 서로 독립을 의미합니다. 저는 본 연구에서는 이제 하나의 확률 변수로서 기술 트렌드 데이터를 입력을 하였고 다른 하나의 변수에는 사회 트렌드 데이터를 입력을 하였습니다. 분석 결과입니다. 우선 데이터 수집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술 트렌드의 데이터는 이제 특허 데이터를 활용을 하였는데 이 특허 데이터는 위즈 도메인이라고 하는 특허 검색 데이터베이스에서 수집을 하였습니다. 수집한 데이터의 양은 약 12,000여 건이 됩니다. 그리고 특허는 일반적인 데이터와는 다르게 이제 출원 후에 1년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공개가 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 논문을 제출할 시점에서 모두 공개가 된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서 기간은 2015년까지로 설정을 하였습니다. 분석에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사회 트렌드 데이터는 이제 구글 트렌드에서 이제 수집을 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특허 데이터의 특징으로 인해서 사회 트렌드 데이터 또한 같은 기간을 대상으로 2008년부터 2015년 사이의 기간을 데이터로 수집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구글 트렌드에서는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 뉴스와 웹 그리고 시장 그리고 시장 등의 이제 다섯 가지 요소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 분석에서는 웹과 유튜브, 뉴스를 대상으로 해서 인공지능이라는 단어로 검색한 그 결과값을 사용을 하였습니다. 밑에 표에서 나타낸 것은 이제 수집된 데이터의 기술 통계량을 나타냅니다. 다음은 상관관계 분석 결과입니다.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을 때 이제 대칭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똑같이 열이 5개, 행이 5개에 나타나게 되는데 저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은 총 6개의 이 박스 영역입니다. 우선적으로 월별로 구분을 하여서 분석을 하였는데요. 이 분석한 결과에서 보면 총 3개의 관계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 번째 이제 관계를 보면 뉴스와 특허 출원 사이에 이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이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유튜브와 특허 출원 사이의 관계를 볼 수가 있는데 이 사이에서는 이제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유튜브와 특허 등록 사이에서도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둘 사이에서도 역시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연별로 다시 구분하여 한번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역시 마찬가지로 이 박스 영역을 살펴보았고 그 중에서
두 개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뉴스와 특허 출원 사이에 여전히 상관관계가 있음을 나타냈으며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튜브와 특허 등록 사이에서는 앞서 월별에서 나타난 결과와 같이 음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확인을 하기 위해서 제가 그래프로 다시 표현을 해보았습니다. 그 결과 우선은 이제 뉴스와 특허 출원 사이에 관한 이제 그래프인데 이때 앞에 결과를 보면 양의 상관관계가 있음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보면 이 뒤에 2016년 이후에 보면 각 점차 서로 같은 방향으로 이동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분석은 이제 유튜브와 특허 등록 사이의 관계였는데 이 둘 사이의 관계는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2016년 이후의 데이터를 확인해 보면 둘 사이에서는 서로 움직임이 반대로 움직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를 볼 때 사회와 기술 사이에서는 충분히 상관관계가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결론입니다. 본 연구에서는 이제 과거의 선행 연구를 보았을 때 기술 예측을 위해서는 기술 예측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기술적인 요소만 고려를 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제 사회와 기술의 사이의 상관관계를 확인하고자 하였습니다. 실제로 구글 트렌드 데이터와 특허 데이터를 통해서 상관관계 분석을 수행한 결과 두 개의 특허 출원과 뉴스 그리고 특허 등록과 유튜브 사이에서는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볼 때 사회와 기술 간에는 충분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이제 특정 기술, 그러니까 인공지능이라는 특정 분야에 대해서 이제 분석을 한 것이기 때문에 보다 방금 말씀드린 그 관계를 정립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확대 적용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였습니다. 또한 이제 수집된 데이터는 어디까지나 정량적인 요소만 담고 있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보다 정교한 그 관계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사회의 어떤 그 반영할 수 있는 정량적인 요소가 아닌 크롤링과 같은 이제 텍스트 수집을 통한 분석 같은 것들을 활용을 해서 이 관계에 대해서 더욱더 심도 있는 연구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였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자리에서 앉아서 이제 우리 강평을 들으시고 일단 우리 두 번째 발표자는 18분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강평이 끝나고 나면 이런 순서로 하겠습니다. 방금 마지막 왜냐하면 슬라이드를 혹시 사용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나중에 발표하신 분이 먼저 뭐 답변이나 뭐 자기 주장을 피력해 주시고 그다음에 처음 발표하신 분이 나중에 하는 거 그렇게 하고 지금 두 번째 발제자는 시간을 많이 전략하셨으니까 이따 강평이 나온 뒤에 조금 더 할애해서 사용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좀 더 형평성이 유지될 것 같습니다. 먼저 두 주제에 대한 논문이 하나는 문학작품을 심리치료에 활용하는 문제를 주제로 삼았고 또 하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화두가 되고 있는 빅데이터와 관련된 논문 주제로 삼았기 때문에 창의적이고 시적절한 주제를 사용했던 점에서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학문 후색 세대 발표이기 때문에 먼저 좀 당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보면 말과 글은 자기의 말과 글이 읽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에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하는데 가장 주수입체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두 분 아마 그 발표라든지 글을 보시면서 그 일제식 표현 방법이 있는지 아마 여러분들 느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심각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일제식 표현 방법들이 상당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못 느낀다는 거죠. 우리는 일제시대를 겪지는 않았지만은
그때 살았던 사람들 속에 이렇게 흘러오는 문화적 DNA가 지금 우리 앞에 흐르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논문도 한글을 써주시고 한글 어법에 따라서 좀 맞춰주시면 좋겠다,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이제 첫 번째 발표자는 더구나 전공 분야가 국어 국문학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앞장 서실 필요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지금 자꾸 그 일제청산 문제 가지고 논하기는 하거든요. 예, 거의 논하는 거 보면 사람 위주의 일제청산은 논하면서도 문화적 청산에서는 그렇게 논하지 않는 점을 우리가 반성할 필요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자리에 계신 분들은 논문을 쓰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논문을 쓰시면서 그런 표현 방법에 대한 좀 검토도 한 번씩 해주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두 번째 파트에서는 다른 점은 다 지금 통계적 분석 방법도 사용했고 유의도 수준도 명시했고요. 이런 논문의 그 설계면에서는 잘 하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선행 연구 부분에서 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이 생각이 들어요. 좀 관련성 면에서도 좀 떨어진 편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특히 이게 이제 그 시선 문제와 관련된 문제인데 그 참고문에는 보면은 1895년도 논문도 나오고요. 네. 1895년부터 2010년까지의 이 관련된 것들은 선행 연구가 별 의미가 없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을 좀 보완해 주시면 두 분 다 좀 훌륭한 논문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